예.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후기란에, 투표 관련된 이행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투자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표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납니다. 굉장히 참 탁월한 이행시 써주신 분, 착할 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이 올려주셨고요. 달구지님은 투엣 X 같다고 침뱉지 말고 표로 심판하자 쓰레기와 사쿠라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 그리고 지금 투표율 발표 나온 거 3시 10분에 3시까지 투표율이 발표가 됐죠. 이제 그거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군요. 표 이행시 많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투표 진행되는 거 보고 투표 방송도 보면서 또 이렇게 라디오도 함께 즐기시면서 함께 해나가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정가산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겨레신문 하원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투표율 3시까지 발표가 됐죠? 예. 지금 몇 퍼센트라고 하나요? 정확하게? 지금 제가 2시까지밖에 지금 안 돼 있는데요. 예. 격별로는 지금 4에서 5% 정도 지난 19대 총선보다 더 높은 것으로 좀 확인돼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46.5%라고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3시 현재 46.5%, 19대 투표율은 넘어선다 이런 얘기인데, 예. 지금 대구하고 예. 또 전라도 쪽하고 아주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투표율에 있어서. 예, 그렇죠. 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는데요. 예. 특히 전라북도 지역도 그렇고요. 예. 대구 지역도 그렇고 경기 지역, 서울 지역 중심으로 했어요.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종로가 그런데요. 예.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격전지라고 불리는 곳하고요. 예. 정치적으로 좀 중요도가 높은 지역은 특히 이제 지지율이 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이것을 둘러싸고는 일단은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직표 된 곳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현역 의원이 아닌 정치적으로 좀 중요한 무소속 후보라든가 아니면은 신인이 나온 곳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좀 바람이 불지 않았느냐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 대구는 지금 현재 전국 최저래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전국에서 항상 1, 2위를 다퉜던 때가 대구 아니었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특히나 오전 투표율만 봐도 예. 대체로 대구라든가 그러니까 대구처럼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보수적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라든가요. 예. 아니면은 연령대가 대체로 높은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 오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하. 근데 이번에는 오전 투표율이 높지 않아요.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내일이나 모레 사이, 물론 이제 더 며칠 지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연령대 투표를 좀 봐야겠지만, 예. 부족된 바로는 오전 투표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봐서, 예. 좀 연령대별로는 좀 젊은층 투표가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 얘기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네. 출마한 대선 때 79.7%까지 기록을 했고, 그렇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투표를 기록했네요. 그런데 예. 19대 총선에는 52.3% 기록하면서 인천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투표율이 낮았다. 그러니까 너무 뻔한 선거는 안 찍는다. 근데 이번엔 뻔한 상황이 아닌데도 투표율이 좀 낮다. 이런 걸 특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수도권에서 격전지라고 하는데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진짜 관심 있는 데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용인 정인가요? 우리 표창원 후보가 나온 곳. 여기가 투표율이 별로 안 높더라고요. 이것은 두 가지로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지금 투표 마감이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느냐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예. 일단은 조직세로만 봤을 때는 조직표, 그러니까 보통 조직표는 오전
그리고 점심때를 기점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투표 마감 직전에 움직이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은 그 조직표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어허. 조직표의 동원은 대체로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새누리당 쪽에서 더 움직인다는 점에서 그 표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예. 뭐 다른 분석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용인시 정 52.1% 기록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예. 격전지의 투표율로 봐서는 조금 또 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요즘 표창원 후보가 계속 개신교로부터 엄청난 공격들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예. 될까 걱정스러웠는데 일단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나름대로 뭐 요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다른데 봐가지고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그 지역이 또 젊은 층들이 많고 예. 출퇴근하는 층들이 좀 많아서 예. 보통 그 층들은 점심 이후에 투표하는 경우가 또 많아서요. 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 후기에 팟빵이 예. 아픈가 보다 뭐 잘 안 나온다. 얼른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예. 빨리 고쳐주세요. 자,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당의 표정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복당 걱정한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표정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 예. 일단 150석이 되느냐 이 기준 하나 하고요. 예. 180석에서 얼마만큼 빠지느냐 이 기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예. 150석이 되지 않으면 일단 복당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150석이 되지 않는 상황은 무소속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그 모든 지지층들 다 끌어모아서 대선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예. 어쨌거나 복당을 누구든 받아줘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예. 근데 150석이 미치지 않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부터 좀 셈법이 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친박들은 유승민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콕 찍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왜냐하면 또 친박 같은 경우에 유승민이 복당되는 순간부터 이미 레임덕으로 봐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총선이 끝나면 당권 구도로 갈 텐데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최경환 예. 전 장관이라든가 예. 전 부총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정병국 전 의원이라든가요.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친박 대 구도로 어쨌거나 당권 경쟁이 들어갈 텐데 만약에 그 유승민 의원이 지금 복당을 하게 되면 이번 시기에 복당을 하게 되면 본인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친박으로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죠. 예, 그렇군요. 이번 투표 때 보니까 그 어이없는 실수들 있잖아요. 예, 뭐 그렇죠. 선거 사무원들이 실수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던데 뭐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뭐 SNS도 뜬 것 같은데요. 뭐 투표용지를 2장을 줘가지고 한 장이 뭐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든지요. 아하.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봉인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 지난 대선을 둘러싸고도 굉장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예.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청취하시고 가시는 분들은 예. 본인의 투표의 투표 인증샷을 남길 때 예. 그 엄지를 치켜 세우시거나 보통 그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엄지를 치켜 세우시거나 V자하거나. V자를 그리시거나 예.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예, 저희가 예. 뉴스 브리핑 시간에 V자 막 그리던 분, 술에 취해 있던 분, 네. 지금 뭐랄까, 연행됐다는 얘기를 전해드렸거든요. 예. 뭐, 지금 그 선거 사무원이 실수해가지고, 뭐, 부친 사망 신고한 것이 잘못돼가지고 투표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참 왜 아직까지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전산 처리가 우리 정도면 굉장히 완벽하게 된 것으로 예, 그 선관위는 그 굉장히 선진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선거 때마다 좀 이런 상황이 좀 벌어져가지고 예. 확실히 좀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자정부 그 외국에 수출한다고 할 만큼 이렇게 그렇죠. 탁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예. 자꾸 발생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용인에서요.
네.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표창원 후보가 있는 그 용인 쪽에서 동성애 옹호 후보 명단 유인물이 막 나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그랬죠. 예, 뭐 낙선 대상자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그런 거 살포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선거법 위반이죠. 예, 이게 예. 오전 10시 45분께 기흥구 여기 네. 저희 아버님이 사시는 곳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여기 아파트 우편하면서 이런 유인물이 꽂혀 있어가지고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뭐 나라를 망하게 하는 동성애 간통 이슬람 세력 막아냅시다 이러면서 아니 이런 그 일들 그 바로바로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바로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예. 지금 이것을 뭐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그만큼 용인 지역이 이 야권 후보가 얼마만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 경기 이 남부 그리고 동남권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강남권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곳이죠. 아, 그리고 그렇군요. 표창원 후보가 갖고 있는 상징성도 있는 것이고요. 예. 사실 표창원 후보가 주장했던 그 선거 중에 주장했던 내용들이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 미국의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이야기하는 수준은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흑색 선전이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일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시민 의식을 좀 많이 발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그런 제보도 있다던데 그 어르신들을 차에 태워서 투표소 인근에 좀 으슥한 곳에 데려다 준다 이런 그 제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그 특히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교통수단이 원활치 않아서 이 누군가가 와서 이 교통수단을 도와주면 이게 좀 투표 장소로 가기를 좀 수월하고 이런 상황들이 왕왕 있거든요. 이게 뭐 꼭 그 투표 부정이 아니더라도 꼭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만약에 그런 선의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없도록 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행여나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바로 신고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 사실 신고를 원터치로 할 수 있는 앱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그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 앱 다운 받으신 다음에 바로바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어디 으슥한 곳에 차에서 어르신들 훅 내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체증해서 신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그 후보를 유리하게 만드는 유인물이나 이런 것들 뿌려졌으면 바로바로 신고를 해주시고 그런 유인물을 혹시라도 배포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현장에 잡으십시오. 현장에서 잡아서 경찰에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철한 그 신고 의식이 우리 선거를 투명하게 공명하게 합니다. 지금 근데 팟빵에서 너무 짜증나서 못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빠른 해결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고쳐주시고요. 지금 투표라는 이런 그 이행시 받고 있는데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그 지금 현재 그 6시에 출구조사 결과 발표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정확할까요? 이게 16대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출구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출구조사가 맞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총선 때는 특히 맞은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총선은 왜냐하면 뭐 지난번에도 그 여론조사 위험성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대면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확하게 그 수치가 환산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몇 석에서부터 몇 석.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새누리당 140석부터 170석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범위를 넓게 발표를 할 거거든요. 뭐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좀 하나만한 게 아니냐. 이렇게 그 범위를 넓혀서 발표한 다음에 격전지 50곳 딱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들은 안전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SBS에서요. 총선 그러니까 모의 출구조사
뭐 결과 뭐 이래가지고 홈페이지에 노출돼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금 어떻게 해명이 됐나요? 실제로 그거는 어제 등장을 했고요. 예. 예, 그거는 뭐 출구조사라기보다도 어쨌거나 시범적으로 한번 뭐랄까요? 예시를, 수치를 넣어서 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예. 사실 큰 실수를 한 거죠. 예. 아니, 여기 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예.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후보들 있잖아요. 유승민 후보. 그렇죠. 뭐 17.4%다. 예, 17%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저기, 예. 김부겸 후보 25%고, 김문수 후보가 75%를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예, 아, 이거는 예. 특정 후보를 갖다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상치와는 너무 다른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SBS의 해명이 뭐 또 그럴싸하게 받아들여진 것일 수도 있고 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좀 진상조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예. 반드시 진상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50한8%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투표율이요. 예. 그리고 지금 호남은 대부분 60%가 넘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인천이 얼마나 나올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인천에서는 또 예. 기표 용구를 교체하면서 뭐 투표가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고 하던데, 인천 왜 주목이 되잖아요. 이 역대 너무 그렇죠.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기도 하고요. 예. 사실은 인천이 전국 선거의 어떤 바로미터입니다. 예, 예. 예, 뭐 충청에서 이주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 뭐 영호남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다 계시고 원래 수도권에 살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예. 일종의 그 지역에서 어떤 투표의 흐름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인천 투표는 사실 언론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분석돼서 아주 중요한 일종의 어떤 총선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예. 이번 투표 개표 방송할 때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이 뭐 네. 대구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투표율이 되는지, 인천은 얼마나 되는지, 또 호남은 네. 얼마나 되는지, 또 수도권의 관심 지역들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출구조사 결과가 얼마나 맞는지도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소식 카운트다운 한 다음에 땡 하면 출구조사 나올 거니까요. 아마 예. 눈여겨 보시면 아마 흥미로울 겁니다. 예. 우리 하호영 기자님, 예. 마무리하기 전에 예. 투표 이행시 한번 지어주고 가세요. 아, 투표요? 예. 투투를 기억하십니까? 표. 예. 투가 누구죠? 예. 이 순발력이 우리 김일아 아나운서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친다는 걸 여기서 입증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네, 고생하셨고요. 예. 예,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내일 또 이렇게 정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또 연결해서 들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예, 오늘 진짜 인터뷰는요, 긴급 접속을 해본 황지민 평론가입니다. 황지민 평론가는 지금 현재 강정평화영화제의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황 평론가님. 네. 일주일에 2번씩이나 연결을 해보게 되네요. 근데 이게 네. 좋은 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한 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지금 황 평론가님이 강정평화영화제의 프로그래머죠? 정확히 얘기를 하면 강정국제평화영화제의 예. 수석 프로그래머입니다. 수석 프로그래머. 죄송합니다. 네네. 수석이란 말을 빼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네. 어제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네. 서귀포 문예회관에서 당신네들 영화제 우리는 못 받아주겠다. 이런 걸 그렇죠. 최종적으로 결정한 공문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공문에 보면은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과 내용 등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 전체적으로 정치성을 띠고 있고 예. 편향성 우려가 있어서 예. 공공시설인 서귀포 예술의 전당 대관은 부적절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네요. 되게 웃긴 거야. 예. 아니 정치성을 띠고 있고 편향성의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예. 국제영화제에서 트는 작품들이 그러면 네. 아무런 정치성도 띠지 않고 그냥 무색무취의 영화를 틀 거라고 그럼 생각을 했다는 말인지 예. 나는 이 어떤 문화적 마인드가 없고 이렇게까지 촌스러운 예.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훌륭하고 어마어마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서귀포 예술의 전당을 관할하고 있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사실은 예. 마포에서 문화 예술회관 아트센터에서 일을 해봤었잖아요. 네네. 저희도 되도록이면은 그런 내용에 대한 검열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안 했더니 난리가 나더라고요. 또 지역에서 뭐 당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왜 네. 그런 걸 하느냐. 구의원들이 들어갔더니 막 신나게 질타를 하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해명을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드렸지만 네. 근데 이런 일종의 태클들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니 그런데다가 되게 웃긴 것이 우리가요 이거를 1월 달부터 접촉을 해서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구두로 계속 들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날에 이제 정식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접수 신청을 또 잘 받더라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받아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원래 자기네들의 규정과 관행상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계속 안 하고 예. 있다가 지금 영화제 개막 열흘 앞두고 이런 식의 빅엿을 먹인 거야. 예. 그게 예. 사실 우리가 소설을 한번 써볼 수는 있죠. 예. 소설을 한번 써보신다면 아시겠지만 너무 좀 일찍 이런 것들을 발표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4.3 어림에 이런 걸 발표했다 그러면 바로 제주도의 민심이 표로서 심판을 할 테니까 최대한 아마도 또 총선 이후에 이걸 발표했다 그러면 이 날짜가 일주일 옆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런 걸 발표하냐 그러면서 난리가 날 테니까 총선 그렇죠. 바로 직전에 제일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발표한 거 아닐까. 그것도 밤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런 생각도 물론 들어요. 계속 이제 우리가 물어봤어요. 언제 결정이 나느냐라고 네. 했더니 4월 12일 날 밤에 알려주겠대. 예. 그래서 참 그 날짜 택일도 기가 막히다라는 예, 예. 생각을 저도 안 한 바가 아니에요. 예. 근데 웃기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처음에는 계속 도대체 상영작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계속 졸랐어요. 예, 근데 예. 원래 국제영화제의 관례상 이거를 기자회견, 공식 기자회견 전에 오픈을 하는 거면 그게 기미 세서 안 되거든요. 그렇죠. 관례상 그것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계속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예. 노트북에 이제 자기 저장돼 있는 걸 가지고 보여줬어요. 이러한 거다. 예.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영상물 등급위원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 영화제에서 트는 작품의 7개가 거기에 나와 있질 않는다는 거야. 예. 아니 그러면 영화제가 무슨 다 상영한 영화를 트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 등급이 거기 다 나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화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네. 그렇죠. 예. 그런 분이 어떻게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죠? 하여튼 그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거는 다 이제 면제 신청이라는 게 있다. 영진이에서 하는 그 면제 신청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다 면제 신청을 받았다. 예. 7작품에 대해서는 예. 이래가지고 그걸 또 보여줬어. 다 예. 그 서류까지를 다 냈어요. 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제 그러고 나서는 예. 그때부터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강정을 이름으로 내건 영화제 성격 자체가 문제가 있다. 어허. 또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된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화제 자체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행사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대관이 미뤄지고 있는 거다. 예. 이런 식의
식의 이야기를 재관 담당자가 띡 하는 거죠. 그래서 보류다. 이러고는 그래 또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알려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때서 한다는 소리가 4월 12일 밤이라고 날짜를 못을 박는 거예요. 야, 참 어이가 없는데? 그래 놓고는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강경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기자회견을 해야 될 것인가, 뭘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우리 내부에서도 어떤 분분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너무 강경하면 이게 약간의 가능성, 약간의 여지도,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이제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제주도, 언론에게만 알리고, 사실 이걸 뭐 더 세게 우리가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니나 달러, 총선, 전날 밤에 이런 식의 공문을 알려서 이제 빈엿을 딱 먹이신다는 거죠. 아니, 사회 비판 영화는,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틀지 못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서귀포에는요 상영관이 롯데시네마 딱 하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예술 영화를 틀만한 곳도 없고 제주에서는 지금 국제영화제가 우리 영화제를 하면 처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영회 수준이나 그냥 이제 뭐 영화제가 조그맣게 있긴 있었지만 국제영화제라는 행사 뭐 이렇게 이를테면 뭐 동시대의 세계의 작품들을 초청을 해서 감독도 만나고 뭐 이런 행사 자체가 처음인 거라. 근데 그렇게 멋진 행사를 자기네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건 사실 시민의 재산이잖아요. 있는 그 서귀포 예술의 전당 2014년도에 개관했어요. 멋들어져요. 그 건물 보면 이 도시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실제로. 근데 거기에서 하는 행사를 못해주겠다는 거야. 정부 정책에 반하는 영화를 치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건 뭐 어디랑 비교를 꼭 뭐 하려는 건 아니지만 디엠젠 영화제라고 있어요. 디엠젠 다큐 영화제 경기도에서 하는 곳이고 저기 경기도 북부 굉장히 또 첨예한 지역에서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는 뭐 거기 지사 제가 뭐 남경필 지사를 정말 칭찬하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지만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우리 영화제에서 트는 영화들보다 훨씬 핫한 영화들, 훨씬 예민한 영화들을 거기서는 더 많이 틀게끔 해주고 심지어 그 제작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한국의 원희룡 지사는 강자도 꺼내지 말라는 식으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관장님이 김영금 관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 김영금 관장님이란 분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도 예술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뭐 잘은 모르는데 이게 이제 원래 처음에 접촉하기는 이제 이 서귀포 예술의 전당의 담당자 또는 그 관장 이런 사람들과 이제 접촉을 했는데 자기네 손을 떠난 거라는 거야. 이 모든 것은 서귀포시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보면 임명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굉장히 밑선의 눈치를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느낌을 이제 강하게 받을 수가 있었고 또 서귀포시도 제주도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서귀포시도 민선이 아니라 임명직이라고 하대요. 그래요? 원희룡 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임면권은 갖고 있지만 보통 이렇게 예술의 전당이나 문예회관은 공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개 이제 좀 이런 데는 공무원들이 간다? 공무원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퇴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요. 그럼 뭐 예술의 예자도 모르고 그냥 다만 거기서 문화과 뭐 이런 데서 좀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쪽 경력은 있어야지만 공모에 해당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주로 공무원 하시면서 무슨 지역 축제 같은 거 이렇게 뭐 기획해 보시고 또 뭐 예술 팀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거 해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문가가 가시질 않아요.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너무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아니 뭐랄까 디엠젠 영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등급이 안 나왔네 뭐가 어쩌네 예민한 영화가 어쩌네라고 얘기하는 거 솔직히 참 우리 영화제가요 지금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많은 프리미어 작품들을 갖고 오지도 않았어요. 국내
프리미어는 2편밖에 없고, 예. 그 월드 프리미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국내 프리미어가 2편밖에 없다는 건 나머지는 전부 국내 영화제에서 틀었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 영화제에서 틀고 상도 받고 뭐 하고 했던 작품들을 여기서는 못 틀겠다는 거야. 예.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제주 시민, 내가 제주 시민이라면 나는 이 소식을 들으면 정말 발끈할 것 같아. 그렇죠.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냐라고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예. 아니, 지금 제주 예술의 전당은 작년에 보니까 우수 단체로 상도 받았던 곳인데 이렇게 비전문적인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렇죠.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마인드 자체가 너무 없다. 예.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도대체 영화를 본다는 것 또는 영화라는 것이 어떻게 아무런 정치적 성향도 갖지 않고 예. 세상에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막 소프트하고 막 그런 영화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아니,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핑계를 댔을 거라고 보고요. 예. 실제로 제가 소설 하나 쓴다면 아마도 업사이드 다운? 이번에 세월호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예. 그거 여기서 틀죠. 그렇죠. 그게 개막작이에요. 그러니까 개막작을 못 하겠다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산국제영화제를 다이빙벨이 못하게 하더니 강정평화영화제는 업사이드 다운이 또 이렇게 문을 닫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세월호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세월호 관련 영화들만 나오면 못 틀게 압력을 넣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의 심기를 굉장히 거슬리는 모양이지.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 어떤 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예. 그런데 저는요, 이게, 지금 부산국제영화제도 저 개탄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관에서 입김을 넣어가지고 저 개탄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제주에서 처음 시작하는 이 강정국제평화영화제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빅엿을 먹여가며, 거의, 니들이 잘하나 보자,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근데 저희는요, 합니다. 영화제는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 저희는 이제 일단 3가지로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왜냐면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법적인 대응,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법적인 대응을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찌됐든 언론을 통해서 어떤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제는 한다는 겁니다요. 네. 영화제는 저희가 지금 어떤 대안이 있나요? 영화제를 플랜 B로 가는데 일단 개막식 같은 거는 이제 좀 성대하게 해야 되니까 서귀포 성당이 지금 물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는 이제 강정 마을 안에서 다른 거기에 이제 상거리 식당 이런 곳도 있고요. 네. 거기 안에서 이제 야외 상영까지를 포함해서 네. 오히려 더 오붓하고 정말 우리끼리 아주 재미나게 행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답답한 것은 이놈의 정권 아래에서는 아르코 예술국장도 정치적 색깔 있는 작품은 안 된다 그러고 무슨 부산국제영화제도 정치적 색깔이 있어서 국제영화제를 못하게 하고 있고 이제 서귀포 예술의 전당조차도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투표로 심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답답하실 텐데요. 이렇게 급하게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파이팅! 예, 지금까지 강정평화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계시는 황진미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 3시 55분 40초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투표할 시간 3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투표를 해야 뭔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착할이님의 이행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착할이님께는 연극 티켓 드리겠고요. 투자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표로 우리나라 미래가 결정납니다. 맞습니다. 바로 지금 투표 달려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는요, 그린필즈, 브라더스포의 노래 듣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린필즈가 투표 제대로 하지 않아서
폐허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노래 들으면서 좀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Kissed by the sun. Once there were valleys where rivers used to run. Once there were blue skies with white clouds high above. Once they were part of an everlasting love.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